한 여의도 차출설. 이 말은 한동훈 법무장관이 내후년 총선에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윤석열차에 탄 검사가 한동훈이다. 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한동훈 장관 이거 총선 출마하려고 이러지? 라고 몰아붙였습니다. 그러자 한 장관은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한 장관의 답변이 애매모호합니다. 들어보시죠. 차기 지도자 적합도에서 우리 한 장관님이 18.5%로 여권 주자에서 1등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장관이 도리를 아는 분이라면은 나를 좀 빼달라. 이 의사표명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뭐 빼달라 말라 이거 자체가 오히려 더 호들갑 떠는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한 장관님은 혹시 대통령께 정무적인 보좌 역할도 하시나요? 제가 그럴 만한 이 능력이 안 돼서 그러고 있지 않습니다. 혹시 출마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출마 안 하실 건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그런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생각 없다. 지금 현재 그런 생각 없다. 지금 이 순간. This is the moment. 국감장에 있는 이 순간. 법무부 장관으로 있는 이 순간은 총선에 나갈 생각이 없다. 하지만 미래에는, 내후년에는 총선 시즌이 다가온다면, 누군가 강권한다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 것 아닐까라는 여지가 남는 발언입니다. 이재호 전 의원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출마한다는 이야기. 총선 2년 후에 출마한다는 이야기지. 현재는 없다는 게 출마한다는 이야기지. 현재로서는 없다. 그 당연하지. 현재 법무장관. 이재호 의원은 출마한다는 얘기지. 100% 출마한다는 얘기지. 현재는 법무부 장관인데 어떻게 출마해? 총선도 아닌데 라고 단정을 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전재수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왜냐하면 전재수 의원은 또 그 부산에서 재선을 했기 때문에 이 여의도 문법에 가장 익숙하신 분이란 말이죠. 100% 출마죠. 100% 출마다. 그렇죠. 나도 그럴 것 같았어. 100% 출마죠. 예. 그리고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를 예. 윤석열 대통령과 그 소위 말해서 윤핵관이라는 집권 세력, 핵심 세력들이 이제 이준석 대표를 자신 있게 쳐냈지 않습니까? 예. 그것에 대한 대체제를 찾게 돼 있는 것이죠. 저는 이제 한동훈 장관을 이준석의 대체제로 보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이제 서울 강남이라든지 이게 당선하면 출마를 하게 되면은 당선이 쉽게 보장되는 국민의힘에서 강남이나 이런데 이제 공천을 줘서 지역구에 말하자면 쉽게 당선되는 지역이니까 전국을 무대로 이제 유세 지원도 가능하겠죠. 저는 그렇게 갈 거라고 보고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뜻이죠. 자신의 가장 척근 복심을 국회의원 만들어서 또 차기까지 도모하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게 일반 국민들이 아마 느끼고 있는 그런 생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00% 출마할 겁니다. 100% 출마할 거다. 혹시 지금 부산의 국민의힘에 다선 의원들이 많거든요. 조금 이게 물갈해줘야 된다라는 얘기도 국민의힘 안팎에서 나오고 있어요. 누구라고는 말씀 안 드리는데 아는 분들이라. 그리고 또 한동훈 장관이 부산 고검 차장으로 2020년에 근무했던 경험이 있다. 만약에 전재수 의원의 텃밭이 부산에 한동훈 장관이 내려온다면 어떠시겠습니까? 가능하면 제 지역구 오면은 저도 뜨고 한동훈 장관도 뜨고 내 지역으로 오라. 제 지역구로 대단한 자신감입니다. 내 지역으로 오라. 왜냐하면 거기 박민식 의원이 주소를 옮겼거든요. 전재수 의원 지역구에. 그렇습니다. 접수가 지금 분당 없어요. 박민식 의원이 분당에 출마한다고 분당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 당협위원장도 지금 공석입니다. 공석이야. 접수가 없어요 거기에. 부산으로 오시면 제가 또 열심히 준비해서 멋진 한판 경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현수막 걸어줄 기세. 100%다. 김연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한 장관 총선 출마. 근데 또 법무부 장관 하다가 몇 년 잘하고 총선 나가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저는 저 질의에서 총선이라고 못 박은 질문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민주당 의원의 질문 한 3번 정도 이어지는데 총선이라고 못 박은 적이 없고 출마? 출마라고 그랬죠. 그리고 또 총선이 1년 반 뒤에 있고 또 4년 뒤에 있죠. 저는 출마 가능성을 높게 칩니다. 왜냐하면 높게 친다. 한동훈 장관의 팬덤이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또 정치적 감각도 있어 보이세요. 국회에서 답변하시는 거 보면 되게 논리적이고 반박이 불가할 것
불가할 정도로 오. 이렇게 딱딱 이론과 사례와 이런 것들을 갖고 얘기를 하는데 반박 불가의 남자 한동훈. 그렇죠. 근데 또 보면 상대에 따라서 막 유연하거나 강경이 또 왔다 갔다 해요. 그렇게까지 해요? 예, 본인한테 좀 점잖게 물어보는 사람. 그러니까 그 시대전의 조정훈 의원이 그 이민청 설립과 관해서 물어보니까 또 아주 두 분은 아주 친한 사람이 예. 대화하듯이 곧 어떤 협조를 해서 뭘 할 것 같지. 뭐 세미나도 같이 하신다고 아니 요즘 그러시더라고요. 박범계 의원이랑도 많이 친해졌어요. 네, 근데 이제 박범계 의원도 부드럽게 대하면 부드럽게 대하고 예. 박범계 의원이 좀 강공으로 나오면 본인도 강공으로 음. 나오고 그래서 아 이분 캐릭터가 굉장히 나름대로 정치적 감각이 있는 캐릭터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예. 들었어요. 더 나아가 총선으로 한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대선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뭘 염두에 둘 수는 없는데 만약에 저 자리에서 장관들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이 저런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아닙니다. 절대로 안 나갑니다. 그런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예. 저는 거의 없다고 보고 저 자리에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답변이다. 그러나 한동훈 장관의 정치적 감각, 그다음에 그의 어떤 답변, 여러 가지 논리적 이런 대항수를 보면 또 팬덤이 형성된 것을 보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강남보다 기왕이면 수도권 허엄지로 출마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한 장관 정도의 어떤 영향력이면. 네, 근데 아까 이제 전재수 의원이 예. 오라 그러셨잖아요. 자신 있다. 여기 지역군 진짜 험지예요. 전재수 아니면 못해. 아, 근데 수도권도 험지입니다. 수도권도 네, 근데 험지예요.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 험지로 가시려면 좀 미리 가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네. 아무리 팬덤이 있어도 좀 가서 조직을 장악하고 지금 본인 험지잖아요, 고향. 아, 그렇죠. 제가 가서 6개월 만에 했다가 깨지지 네.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다시 2년 동안 다지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한동훈 장관을 당에서 공천할 때 저는 네. 만약에 1년 반 뒤에 공천한다면 험지일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군요. 네. 제가 조금만 더. 예. 지금 우리 김연아 의원님께서 한동훈 장관 되게 좋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 되시고 난 뒤에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측근 중에 측근, 복심 중에 복심이면서 법무부 장관까지 하시고 또 언론에서 엄청 조명을 많이 해줬어요. 그렇죠. 굉장히 조명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18%, 뭐 15%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실망스럽죠. 예. 그렇게 띄워줬는데 예를 들면 전재수를 그 정도 띄워줬으면 아니 한 30%는 안 나왔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 하신 예 겁니까? 그렇게 띄워줘 아니 그렇게 언론에서 조명해주고 띄워주고 했는데도 18% 정도 왜 그러냐면 저는 그동안 우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똑똑한 장관 또 굉장히 영리하고 스마트한 이런 이미지는 있어요. 근데 오세훈, 홍준표보다는 또 많아요. 여권에서 그렇습니다. 1등이에요.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검사가 피의자 대하듯이 피의자를 제압해야 되고 뭐 압도해야 되고 그 또박또박 이제 말로서 받아치고 또 논리도 보면은 어떤 그 완결된 형태의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상대의 말을 받아서 되치는 이런 단원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오히려 똑똑하고 뭐 영리하고 이런 것보다 오히려 자세와 태도가 있잖아요. 조금 더 너그럽고 포용적이고 또 협치할 수 있는 이런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자세와 태도가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띄워줬음에도 불구하고 18% 정도밖에 나오지 않냐.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예, 두 분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흥미롭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이번 총선에 나온다? 매우 흥미로운 가정이군요.